자, 열려있는 파일, 계산 작업 파일이 있으시죠? 들어갈게요. 이제, 프리퀀시 함수 내용 업그레이드 합시다. 이제. 자, 기본 설명드렸고, 자, 계산 작업 파일 여시고, 시트 이름은 배열 3, 시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교재는 132페이지,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 정도 실습할 시간 드릴게요. 다른 문제에서. 잠깐만. 문제 5번입니다. 표 7, 데이터 확인하시고, 가입 나이와 표 8의 나이. 잠깐만요. 어허. 자, 잠깐 수도. 거기까지 읽고 잠깐. 자, 죄송합니다. 하나 빠뜨리고 왔습니다. 죄송해요. 하나 빠뜨리고 왔습니다. 아까 여기가 15 이하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표시 형식이 15 숫자인데, 왜 이하라고 표시했는지는, 아까 이 계급 구하는 범위라 그래야 돼. 15가 범위를 가진다고, 16이 범위를 가진다고요. 자, 그 범위가 어떻게 나오냐면, 15가 어떤 범위를 가지냐면, 이 출석수 15라고 하는 요 출석수라는 이게 범위 개념입니다. 어떤 범위 개념이 이렇게 의미를 가집니다. 보이루급 H룩에 썼던 범위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맨 밑에서부터 이전 단계 초과 현재 이하, 이전 단계 18초가 현재 이하, 19 이하. 요렇게 범위 의미가 되죠. 자, 16은 이전 단계 15초가 현재 16 이하라는 범위 개념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윗단계 없죠. 이전은 그 없죠. 15 이하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범위 개념. 됐습니까? 자, 배열 30초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일단 읽어야 되겠군요. 가입자 수를 표 8의 다음 영역에 표시하시오. 자, 그러면 내용, 자, 여기까지 딱 읽으니까, 표를 딱 보니까 1세부터, 자, 가입 나이가 이렇게 있고, 물론 숫자 데이터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숫자 데이터겠죠. 그래서, 1살부터 10살까지 몇 명, 11살부터 20살까지 몇 명, 이렇게 이제 표시하다는 이야기죠. 응? 그러면 어떤 범위에 해당되는 개수를 표시한다. 이게 도수 분포표가 있죠. 도수 분포표를 처리해주는 함수가 뭐? 프리퀀시 함수가 있죠. 자, 가입자 수 0보다 큰 경우에는 계산된 값 숫자 뒤에 명을 추가하여 표시하고 그 외에는 미가입이라고 표시하시오. 0이면 0, 미가입, 7이면 7명. 이때 if, 프리퀀시, 텍스트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입니다. 프리퀀시 배열 수식. 자, 그러면 여기서 프리퀀시라는 함수가 뭐인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응? 프리퀀시 함수가 뭐인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배열 함수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고, 배열 함수는 결과값이 배열 상수의 형태로 나타나는 걸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여기까지는 방금 이제 우리 하고 왔으니까 무리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가입자 수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입자 수는 계산은 무슨 함수를 통해서?
프리퀀시 함수잖아요. 프리퀀시 함수는 배열 함수이기 때문에 배열 함수 작성법이 어떻다고요? 결과값이 표시될 범위 선택하시고 그리고 배열 함수라는 녀석을 작성 흰색 셀에 이퀄 프리퀀시 바로 열고 데이터 원본 데이터 타임 나이 숫자 데이터고요. 표시 형식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을 거고 자 콤마 계급 구간 어디를 선택해야 되죠? 왼쪽을 선택해야 됩니까? 오른쪽을 선택해야 됩니까? 두 개 있잖아요, 나이가. 사용할 때는 값 하나를 사용하는 거고 의미는 뭐 범위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이쪽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쪽, 오른쪽. 아까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이전 70이 뭘 의미한다고요? 이전 단계 초과 현재 이하 70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선택해야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일단 가로 닫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이게 뭡니까? 지금 가입자 수죠? 에? 이게 가입자 수. 이게 가입자 수잖아요. 자, 그 다음. 자, 수정하실 때는 전체 범위를 설정하시고 더블 클릭 동작 말고요. F나 수식 입력기를 이용해서 수정한다. 자, 물어봐야죠. 각각의 위치 값이 자, 배열 단위로 계산하는 게, 즉, 셀 범위 단위로 계산하는 게 배열이라는 개념이니까, 현재 각각의 셀의 위치에다가 0이냐 물으면, 이게 이제 상수 개념이 됐잖아. 그럼 그 모든 위치에다가 0이 초과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0 초과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일단 해봅시다. 하면 이제 true, false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겠죠. 근데 방금 0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녀석만 이제 false라고 대답하겠죠, 방금. 자, 다시 또 수정하러 갑시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F2. true, false가 나왔네요. 무슨 함수 따다 나가니까 if.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무슨 값 표시? 가입자 수를 표시한다 그랬잖아요. 수 뒤에 명자를 표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일단 가입자 수가 와야 되겠죠. 명자 붙이는 건 나중에 아니고. 그러면 혹시 앞에 여기 이게 가입자 수 계산한 거 맞아요? 복사 붙여넣기, 커서 위치 붙여넣기.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합시다. 명자 붙이는 거 좀 이따 할게요. 콤마. 그렇지 않을 경우에 뭐라고 표시하라 그랬죠? 미가입이라는 문자 표시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쌍따옴표 묶어서 미가입. 그리고 가로 닫고 입함수 가로 닫고 자, 전체는 어쨌든 배열 개념입니다. 마무리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렇게. 그러면 이제 미가입은 처리되셨는데 이제 요거 막 0초과일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명자 붙이라 했죠. 자, 그러면 FE나 수식 입력기를 이용한다. 그러면 그때 M% 명자 붙이는 방법도 있을 거고 표시 형식 기능을 통해서 붙이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표시 형식을 처리할 수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텍스트 방식을 이용하라 그랬네요. 텍스트 함수로는 이용하는 방식. 그럼 텍스트 바로 열고 자, 프리퀀시 숫자 값의 전체 코드, 콤마, 전체 코드, 쌍따옴표 처리. 0을 써야 됩니까? 샵을 써야 됩니까? 아니면 둘 다 사용 가능합니까? 정수값을 그대로 표시해야 되니까 0이나 샵 아무거나 써도 되죠, 지금은. 지금은 아무나 써도 됩니다. 앞에 문제는 샵을 쓰라고 문제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게 시험이니까. 지금은 0을 적든 샵을 적든 하는데 보통 한 개를 적게 되면 둘 중에 아무거나 써야 사용할 사항이라면 되도록이면 0코드 쓰세요. 0코드. 되도록이면. 그리고 쌍따옴표 치. 그리고 텍스트 함수에 가로 닫고. 그리고 배열 수식을 접근했습니다. 완료가 된 시점에서 그냥 컨트롤 시프트 엔터. 분명히 업그레이드 된 거 맞죠? 자, 마무리.
자, 여기까지 마무리되셨으면 예열 20도로 갑니다. 교재 129페이지. 문제 4. 한 5분 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프리퀀시 함수 제대로 배우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비율이란 건 어찌됐든, 자, 문제 읽어보셔서 내용 파악되시고 진행했을 거라 믿고요. 자, 어쨌든 예치금이 0에서 200인 게 몇 개, 전체에서 몇 개, 그 다음에 200에서 400이 전체에서 몇 개, 이런 식의 이야기죠. 그러면 떴던 범위의 개수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려면 그게 도수분포표고 도수분포표를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는 함수가 프리퀀시다. 프리퀀시 함수는 배열 함수이다. 배열 함수의 작성은 배열 상수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값이 여러 개 나온다. 두 개 이상이 나온다. 그래서 범위 설정, 결과값 표시할 범위, 그리고 프리퀀시 함수 작성. 어쨌든 실기에서 한 개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배열 함수가. 실기할 때, 아직 필기할 때 나중에 또 한 번 더 언급할게요. 자, 왜냐하면 필기 시험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가로 열고. 데이터, 원본 데이터가 뭐죠? 현재 예치금이 원본 데이터죠. 그럼 현재 예치금 찾으러 가면 되죠. 범위, 콤마. 그 다음, 계급 구간의 범위. 왼쪽 겁니까? 오른쪽 겁니까? 아마 이것도 숫자인데 표시 형식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공백, 뭐 물결 표시, 이렇게. 그럼 지금 오른쪽 걸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야 3000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이전 단계 1000 초가 3000 이하. 이런 의미를 가지니까 요 범위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배열 수식. 잘 되시면 한 방에 끝내시면 되죠. 가로 열고 카운트 하면서 적응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단계를 보여드리면 여기까지. 여러분. 2, 8, 5, 3, 3 이렇게. 자, 수정하실 때 범위 전체 선택해놓고 수정하셔야 된다 했습니다. 지울 때도 범위 전체 선택하시고 딜리트 키. 자, F이나 더블 클릭. 아, 죄송합니다. F이나 더블 클릭 아닙니다. 수식 입력키를 이용한다. 자, 이번에 여기 전체 개수가 나와야 비율이잖아요. 어찌됐든. 나누기 전체 개수 카운트. 가로 열고 현재 예치금 숫자 데이터의 개수죠. 이 개수를 헤아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상대 질단 떨어진다 했습니다. 값 덩어리 값 한 개라고 했습니다. 덩어리 값 한 개. 그리고 배열 수식입니다. 컨트롤 shift 엔터. 그러면 이제 요게 0.14 이렇게 보기 싫으니까 곱하기 100을 하라는 이유는 아마 이게 퍼센테이지 개념인가 봅니다. 그러면 수정 F나 수식 입력키를 이용한다.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 잠깐만요. 혹시 또 이런 기본을 또 놓칠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또 드리고 가겠습니다. 연산자가 나누기도 있고 곱하기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우선순위가 같은 건데 가만히 가로를 안 치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녀석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계산이 되어지기 때문에 가로를 따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됐습니까? 거기까지. 컨트롤 시프트 엔터. 여기 이제 퍼센트가 붙는 개념이 된다는 거죠. 제 같으면 이게 문서 작업할 때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적어 놓을 겁니다. 문서 작업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왜? 이게 뭐 비율을 했지만 단위가 뭔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뭐 아마 이제 여기까지 하셔서 이제 프리퀀시 함수에 대한 형태는 다 마무리 하신 것 같고요. 자, 문제 5번 갑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읽어보세요. 그리고 문제 내용 파악하시고. 아니요, 작성하지 마세요. 잠깐만 제 화면 보세요. 그냥 제 화면 보세요. 자, 잠깐만요.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파악하셨어요? 행사 내용에 돌잔치가 있고 결혼식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럼 총 행사 건수는 몇 건입니까? 예를 들어 이만큼이죠. 그 행사 건수 이만큼의 개수만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에서 200까지 인원이 몇 개 있죠. 그런 거 행사 내용 구분 없이 행사 내용 구분 없이 0에서 200까지 인원수가 200명 이하의 행사가 몇 건 있냐고. 그다음 200에서 300 사이의 인원수를 가지는 행사가 몇 건 있냐고.
그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빈도수잖아요. 프리퀀시죠. 범위 설정, 프리퀀시. 원본 데이터, 행사 인원. 여러분들이 뭐, 그, 파티를 하는 전문 업적으로 하는 뭐 회사에 취직했는데 영업 실적이라고 여러분들 영업 실적. 회사 영업 실적이라고 이게. 콤마. 자, 계급 구간은 여기가 돼야 되겠죠? 그건 이제 아시겠죠? 이제 왜 오른쪽인지. 이렇게 해놓는 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됩니다. 그러면 200명 이하의 행사가 그 돌잔치 결혼식 구분 없이 그냥 3개고요. 그 다음에 200에서 300의 인원수를 가지는 행사가 총 9건이고 뭐 이렇다는 거죠. 근데 사장이 어 이거 말고 결혼식 몇 건인지 저기 행사가 몇 건인지 돌잔치 몇 건인지 구분해서 가져오랍니다. 보고서 올리랍니다. 구분해서.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내용 파악을 제대로 하셨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내용 파악하신 거 맞죠? 방금처럼 내용 하신 거 맞죠? 자, 갑니다. 자, 그럼 실제 이제 문제 풀게요. 사장이 시킨 일이 그런 일이라고. 저 전체 행사 수를 구분해서 가져오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돌잔치, 그러면 행사 내용이 돌잔치인지 아닌지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조건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네? 조건. 돌잔치인 행사 내용만 뽑아가지고 200명인지 300명인지 400명인지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 파악하신 거죠, 그게. 그게 내용 파악입니다. 그럼 돌잔치만 할까요? 돌잔치. 자, 그러면 범위 설정. 이꼴. 그러면 데이터가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와야 돼요. 행사 내용 데이터를 다 필요한 거예요. 아니죠. 데이터를 구분해야 돼요. 인원수 데이터 모든 게 다 필요한 게 아니죠. 돌잔치 행사에 해당되는 인원수 값만 가지고 가서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분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if 함수가 있었을 겁니다. 조건에 맞는 데이터 뽑아야 되겠습니다. if 있죠? if 없었나요? 잠깐만요. if 없었어요? 몇 번입니까? 5번. if 있네요. if. 잠깐만요. 네, if 뺍시다. 자, 이건. 데이터. 자, 이렇게 범위를 다 설정을 해보면 앞에는 총 행사 수가 되어버리는 거고, 이 작업을 하려면 이 프리퀀시 함수를 적용시키기 이전에 돌잔치에 맞는 인원수만 뽑아내셔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if 함수를 통해서 행사 내용이라는 안에 덩어리 값 한 개, 상대 절대 고민 안 합니다. 이꼴. 그리고 돌잔치라는 값이 위에 있네요. 조건 값이. 참조. 예, 제가 잘못했나요? 아닌데. 참조. 그럼 이 조건에 맞는 내용 뽑아서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무슨 값이 필요합니까? 인원값이 필요한 거죠. 그럼 요게 뭡니까? 요게 프리퀀시에 쓸 원본 데이터라고요. 됐습니까? 이 원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급 구간에 따르는 빈도수, 인원수를, 행사수를 구분하겠다. 내용 파악을 자꾸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식 적는 건 오래 안 걸린다니까요.
그리고 계급 구간의 범위 여기. 그리고 가로, 자, 절대 상대 안 따집니다.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러면, 요렇게. 그러면, 자, 잠깐만요. 아니, 잠깐 수도. 이제, 자, 여러분 잠깐 제 화면 보세요. 그럼 결혼식이라는 걸 할 때도 제가 결혼식이라는 걸 할 때도 제가 식을 적어야 될 때 이렇게 아마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냥 제 화면 보세요. 따로 작성하지 마세요. 작성하지 마세요. 의미 없습니다. 아마 제가 식을 적는다 그러면 범위 설정을 하시고 이번에는 결혼식이라고 제가 그러면 결혼식을 작업을 한다면 아마 식을 아까 그 방금 적었던 식의 T3 대신에 U3으로 그냥 조건 기준값이 결혼식으로만 바꿔주면 될 것 같거든요. 제 화면 보세요, 그냥. 이렇게. 이게.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작성하니까 여기 이제 맞죠? 예? 이 총행사 수를 분해하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럼 맞죠? 이게 이 값이. 자, 잠깐만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작성하고 보니까 식의 형태가 동일하게 나오네요. 그러면 내가 고생은 안 하려면 무슨 기능이 필요하다고요? 자동 치우기 몇 번? 이게 덩어리 값 한 개라고 했잖아요. 이 덩어리 값이 있는 식을 오른쪽으로 한 번만 자동 치우기 쓰면 되겠네요. 상대질 때만 고민하시면 되겠네요. 예. 이게, 이게 요 2년 전에 나왔던 문제 유형입니다. 일단 현재까지의 최종 단계입니다. 자, FE. 자, 돌잔치 범위 설정 FE. 그리고 요 범위 절대. 요건 상대 변해되니까. 그 다음 계급 구간의 범위 절대. 그 다음에 인원 범위. 아니요. 계급 구간의, 죄송합니다. 인원 범위 절대. 여기가, 행사 내용 절대. 인원 절대. 그 다음 계급 구간 범위 절대. 수정 완료가 되면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리고 이 덩어리 값 하나를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한 번 사용. 방금 하셨던 요 내용들 있죠. 유형 두 개 같이 모아서 하시고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보니까 수업이 없는 날이네요. 1월 3일 날 수업 없죠? 네? 없습니다. 우리 화요일 날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체크 잘 하시고. 그래서 시간 내셔서 연휴 동안에 그만 읽으면 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짬을 내셔서 꼭 마무리를 하세요. 수시감수. 그 수시감수만 잘 되어 있으면 정말 밑바탕이 잘 되어 있으면 다른 건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액세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엑셀 잘 하시는 분은 액세스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뭐 이상한 소리 할 것 같이 느끼지만 아니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액세스 모르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엑셀만 잘하면 잘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엑셀을 하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교재 146페이지 펼치시고 자 거기 제 화면 잠깐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파일이 분석자가 관련 파일이 우리가 그 부분 합이라는 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유효성, 정렬, 중복 데이터, 통합. 이제 피벗 테이블 할 거고요. 그다음 분석 작업에 파일 3개가 남아 있거든요. 데이터 표, 목표 값, 시나리오는 지금 현재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 할 거냐면 저 내용은 여기 있는 문제 안 다룰 겁니다. 내용은 언제 할 거냐면 필기할 때 할 겁니다. 필기할 때 할 거니까 저 세 가지 기능은 지금 현재 시험에 안 나옵니다. 출판사에서 책을 만드는데 빨리 빼버렸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판단이 안 서나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 올해까지 나왔던 출제 기준의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서 살펴보면 저 기능들이 과거에는 나왔는데 지금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뭐 다음에 또 나올 때는 추가될지도 모르겠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냥 지금 실기에서는 저 설명 안 할 거고 필기할 때 저 내용 설명해 드릴게요. 어차피 왜냐하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녀석들이라. 그렇게 하시고 분석 작업도 오늘 마무리할 겁니다. 피벗 테이블 요거 하나만 해드리고 자, 그 지지 알아두시고요. 왜 안 합니까라고 질문하지 마세요. 필요 없어서 안 하는 겁니다. 자,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자, 수고스럽지만 오후 커마 읽업 아래에 엑셀 기능 정리. 예, 가겠습니다. 네, 기본 설명 잘 들으세요. 잘 들으면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트 이름은 오른쪽 조건부 서식,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피벗 테이블 해가지고 준비되셨으면 자, 화면 보세요. 요 자료 가지고 뭘 할 거냐면 부서명별, 직급별, 기본급의 합계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요약 직계표를 만든다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요약 직계표를 만든다라는 개념의 기능이 우리 분석 작업 통합에서 요약 직계표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여기저기 산재에 흩어져 있는 원본 데이터, 구조가 같거나 비슷한 이런 원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요약 직계표를 만듭니다. 기억나세요? 그런데 피벗 테이블 이 용어가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제목 146페이지 제목이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그 요약 직계표를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요약 직계표를 만드는 그런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뭐 피벗 테이블이라는 용어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소명.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영업부 생산부, 기획부, 영리부, 그다음 직급은 부장, 과장, 차장은 안 보이네요. 대리, 사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해서 여기다 뭐 기본급수 합계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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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표시할 거라는 거죠. 요런 표를 만들 거라고요. 구조 이해하셨죠? 뭘 바탕으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그럼 데이터베이스가 뭔지는 이제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피벗 테이블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피벗 테이블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피벗 테이블이라는 게 이런 요약 직계표를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니까 작업의 단위는 필드 단위로 이루어질 거고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자, 피벗 테이블 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테이블이라는 용어는 이 단어는 함수의 인수 공부하면서 테이블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왔죠. 표입니다, 표 그냥. 표를 만든다, 직계표를. 그러면 그때 데이터베이스 이용하니까 일단 데이터베이스 쓸 때 그리고 삽입의 표의 피벗 테이블 여기 기능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자료 없어요? 자, 피벗 테이블 그러면 피벗 테이블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표를 만드니까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직계 요약표를 만드는 기능이니까 데이터가 여기에 이렇게 있죠. 선택. 피벗 테이블 보고서 요건 이렇게 그냥 결과라고 하세요. 피벗 테이블 결과.
어디에 넣어야 될 것이냐? 새 워크시트, 깨끗한 시트에 나타내거나 기존 워크시트에 나타내거나 그리고 위치, 빈 입력란 선택하시고 위치는 그냥 본인이 일단 선택하시면 되고 시험은 아마 위치를 줄 겁니다. 그 위치 선택하시고 저하고 같은 I3셀 선택하세요. I3. 그리고 확인. 그러면 자, 화면상에 무슨 변화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체크할게요. 일단 지금 시트상에 보이는 여기가 아직까지 요약표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 아무 내용이 없는 빈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 공간 안에 셀 포인트가 이렇게 있을 때, 즉 특정 기능에 따르는 새로운 탭이 이렇게 화면에 보입니다. 여기 피벗 테이블 기능에 따르는 탭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걸 우리는 그때 그 기능에 따라 나타나는 사항별 탭이라고 합니다. 이 사항별 탭들은 기본적으로 해당 기능이 있는 안쪽에 셀을 선택하면 이렇게 나타나지만 바깥쪽에 셀을 선택하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클릭해 보시고요. 자, 그다음 그래서 이런 분석 탭, 디자인 탭이 보일 겁니다. 안에 두시면. 그 다음에 현재 화면에 아마 오른쪽에 이렇게 창이 하나 보일 겁니다. 이걸 프로그램 우측에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창을 우리는 작업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초록색깔, 엑셀의 시그니처 표본이 되는 색깔은 녹색깔입니다. 엑셀은 녹색깔입니다.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은 빨간색 계열입니다. 그리고 MS 워드라는 프로그램은 파란색을 씁니다. 맞아요. 나중에 쉬는 시간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기 초록 색깔이 제목입니다. 이 창의 제목. 피벗 테이블 필드. 그래서 이걸 피벗 테이블 필드 작업창 이렇게 표현하고요. 혹시 이 창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붙박이처럼 딱 붙어 있지 않은 사람이 여기 계시다면 마우스 포인트를 제목 위에 이렇게 올리시면 양방향 화살표가 보일 건데 저 포인트의 역할이 뭐죠? 이동이죠. 그래서 클릭 드래그해서 이동시키면 이렇게 어느 특정 위치에 이렇게 딱 창이 떠다닙니다. 흘러다닙니다. 근데 이게 기본값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수업하지 않을 겁니다. 화면이 좀 불편하더라도. 자, 여기 이런 상황, 이렇게 떠다니는 형태로 이렇게 아무 곳에 있는 상황이라면 이 녀석을 클릭 드래그를 해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이동시킵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면 뭔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변화 보이세요? 붙박이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도킹이라 그럽니다. 도킹. 그래서 이렇게 딱 붙박이처럼 표시해 놓고 시작할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피벗 테이블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피벗 테이블은 일단 기본적으로 4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필드, 열, 행, 각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필드 단위로 작업이 되죠. 그러면 여기 부서명부터 성과금까지의 필드명이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필드명, 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이다 보니 필드 단위로 작업이 이루어져. 그럼 이런 해당 필드명들을 아래쪽에다가 끌어서 놓는다. 클릭 앤 드래그.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게 부서명별 직급별이죠. 그러면 부서명 필드를 클릭 드래그해서 행에다가 배치. 이때 특정 영역에 마우스 필드명을 가져다 대시면 I자 모양의 위치 표식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행 레이블, 행 영역입니다. 행 레이블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부서명 필드가 부서명 필드에 가면 영업부가 똑같은 값이 여러 번 보이네요. 우리 이걸 똑같은 값이 2번 이상 보인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중복값이라고 표현하고요. 여기에는 영업부가 딱 한 번만 나와 있죠. 이런 걸 고유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값들은 딱 대표적으로 한 번씩 나와 있다는 거죠. 고유값. 이 녀석이 하는 역할은 조건 역할. 조건 역할. 그 다음 직급이 아까 여기다 배치했죠. 그럼 직급 필드를 클릭 앤 드래그 열에다 배치합니다. 열.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유값들, 저기 있는 대표적인 고유값들이 여기에 나타날 거고요. 여기에 조건 역할을 하는 거죠. 즉 이거죠. 격리부 가장에 해당되는 뭐 데이터베이스니까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레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뽑아서 특정 필드, 즉 기본급 필드의 합을 계산하겠다. 그러면 작업이 다니까 필드 다니까 기본급 필드를 여기다가 밑에 값 영역에 배치합니다. 그럼 여기에 요약 값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값 영역에. 뭐 합계, 개수, 평균, 최대, 최소값, 이런 기타 등등의 이런 값들이 여기에 나타난다는 거죠. 자, 됐습니까? 자, 이게 이제 기본 구조고요. 그 다음에 용어. 자, 데이터 오른쪽 방향으로, 즉 행방향이죠. 행방향의 데이터에 대해서 총 합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 이 영역을 행의 총합계라고 합니다. 행의 총합계 구조 이름 외우시고, 그 다음 데이터, 세로 방향의 데이터, 요렇게. 여기에 대해서 합계를 구해놨습니다. 총 합계 중에서도 열의 총합계라고 합니다. 열의 총합계. 열의 총합계. 열의 총합계. 자, 그 다음. 됐어요? 구조 이렇고요. 그 다음 구조가 하나 더 있죠. 필터라는 구조가 있거든요. 필터. 자, 이 필터라는 구조는 말 그대로 걸러낸다는 이야기인데, 자, 어떤 의미를 가진 내용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성별 필드를 필터에다 배치합니다. 자, 배치했을 때 피벗 테이블의 위치를 여러분들은 요 상황이라면 피벗 테이블의 위치가 시작 위치가 어디라고 판단 내리겠어요? 아마 여기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다음에 이런 이제 각각의 필드 영역에 필드를 이렇게 배치해 놓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구조가 표의 구조가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들지 않으면 그냥 필드 빼버리면 됩니다. 성별 필드 이렇게. 그럼 X 표시가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빠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구조가 또 바뀌었죠. 그럼 이 상황이면 피벗 테이블 시작 위치는 또 I3이라고 또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구조가 기준 없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원래. 그래서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는 필드에 필드가 있든 없든 시작 위치는 행 레이블, 열 레이블이 교차하는 이 부분이 시작 위치입니다. 이것과 이게 교차하는 이 부분이 시작 위치라고요. 무조건. 자, 그 이유를 내용을 들어보면 압니다. 자, 성별 필드 다시 필드에다 배치합니다. 자, 그 다음 목록 닫혀 누르시면 아마 자동 필드에서 우리 어제 했었던 자동 필드에서 이런 모양을 보셨죠? 그러면 남녀 조건입니다. 뭐 약간의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모양적으로. 자, 남 조건인 레코드. 전체 레코드가 아마 파악을 해보시면 한 20개쯤 되는데 아마 남인 레코드가 제가 정확하게 해보진 않는데 아마 15개쯤 되거든요. 그럼 15개의 레코드를 이용하여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약간 구조 바뀐 거 확인하셨어요? 자, 그 다음 이 구조 이야기하고 실 겁니다. 잠깐만요. 아직 멀었습니다. 자, 그 다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열하는 조건을 설정을 했다면 15개, 자, 20개 중에 5개 정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5개의 레코드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든다. 구조가 완전히 바뀐 건지 확인하셨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말 그대로 필터 걸러낸다. 전체의 레코드의 개수를 결정하는 부분이라면 뭘 만들기 위해서? 이런 피벗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는 여기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그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내가 조건이 없다. 모두다. 특정 조건이 없다. 모두다. 그러면 20개의 레코드가 있었으니까 20개의 레코드를 가지고 뭘 만들었다고요? 아래쪽에 있는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이블 표를 만들었다는 데는 피벗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구조가 틀이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정 필드에
죄송합니다. 특정 영역에 필드가 없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배치를 한다면 한 개 이상을 배치할 수도 있다. 그 다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형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서로 옮겨 다닐 수도 있다. 이동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한쪽, 그러니까 없을 수도 있고, 한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이상이 있을 수도, 한 개 이상의 필드가 있을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그러나, 감 영역에는 요약표를 만들다 보니 필드가 최소 한 개 이상은 있어줘야 의미 있는 표가 만들어지겠죠. 요약표를 만드는 거니까. 뭐 그런 이야기. 그 다음, 기본금 필드는 숫자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배치를 시키면, 필드를 배치를 시키면 요약값이 뭐가 나오냐면 기본값으로 합계값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사용하고 싶은 값이 뭐? 평균일 수도 있잖아요. 최대값일 수도 있고. 그럼 저 녀석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합계 기본금 옆에 목록 단축 올 겁니다. 클릭하시고 그 맨 밑에 있는 바로 가기 메뉴 값 필드 설정. 값 영역에 있는 필드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정하겠다. 창이 열리겠죠. 그리고 값 요약 기준에 요약에 사용할 계산 유형, 합계 개수 평균 최대 최소값, 시험은 이 정도만 알면 되고요. 시험 이후에 필요하시다면 나머지 것들도 더 아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평균값으로 쓰겠다. 그리고 확인. 자, 구조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자, 그럼 값 영역에는 필드가 한 개만 배치되냐고요? 아니요, 여기도 한 개 이상을 배치할 수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성명 필드를 값 영역에 배치합니다. 그 I자 모양을 보시고 뭐 위에 할 수도 있고요. 밑에 할 수도 있고 뭐 알아서. 그러면 이거 녀석은 성명 필드는 데이터 원본 데이터 확인을 해보시면 문자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자 데이터는 합계 개수, 합계 평균, 합계나 평균값을 계산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개수값이 이렇게 나온다. 뭐까지 하시고 그다음 값 영역의 필드가 한 개일 때는 요 평균 기본급수라고 하는 이름표가 여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값 영역에 필드가 하나 더 배치가 되니 어떻게 되죠? 이름표가 여기 갔죠. 요게 하나의 요게 이제 값 영역의 이름표입니다. 요게 구조입니다. 구조. 여기 시그마 값이라는 거 보이세요? 요거 시그마 값. 요게 이름표를 이야기합니다. 이 이름표에 이것도 하나의 구조이기 때문에 필요한 위치에다 이렇게 가져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행이나 열에 이렇게.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밑에 두기만 한다고요. 아니요, 위에 둬도 됩니다. I자 모양 보이세요? 초록색 I자 모양. 됐습니까?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기까지 저장해 두시고 잠깐 쉬었다가